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도서과학학원 부원장을 맡고 있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과학 과목 중에서 고등부 화학하고 생명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전반적인 이제 과학의 흐름이나 약간 첫째이신 어떤 부모님께서는 좀 그런 부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머님께서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우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어디 일반고 중에서 1지망 어디를 써야 할지, 이런 원장님이 한번 설명하셨지만은 저는 이제 과학 입장에서 한번 더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학년 때 내신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일단 먼저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아이들이 초3부터 이제 과학 과정이 들어가요. 근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올라오시면요, 네, 초등학교 다 배워요. 근데 이 내용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추가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했던 학년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학년이 초등학생이에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 어느 순간 막 설명하다 보면은 애들이 막 이렇게 혼이 나가 있어요. 막 저도 모르게 화학 춤 막 이렇게 들어가 버리고 막 이러니까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 네, 그래서 굉장히 저희 아이들이 많은 내용을 배워가지고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그 내용들이 또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을 배우면서 이 녀석들이 다 합쳐지는데,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들 이제 학창 시절에는 아마 통합과학이었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단원마다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이 다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다 합쳐져가지고 자기가 물리를 배우고 있는데 어느 순간 다음날 가봤더니 화학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워있던 내용들이 여기 그냥 융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과학을 좋아해서 좀 깊게 공부했던 아이들은 그거를 와 재밌어 하고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신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 전주에 빡세게 그냥 암기해가지고 점수만 받아왔던 아이들은 통합과학에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 내용들을 다 융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융합이 안 되고, 또 학교 선생님들은 내신 문제 자체를 굉장히 좀 마이너한 내용들을 많이 내세요. 그러니까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중요한 것만 내면은 변별력이 생기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통합과학,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수능에서는 통합과학이 고1 때 배우는 통합과학이 안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원과정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그때부터 아이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1학년 과정이 가장 중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통합과학, 문화생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수능 출제 과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것처럼 내신 때 바짝 암기해가지고 그냥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저희는 만약에 아이가 문과 쪽 지향을 그냥 그렇게 내신만 갖고 도와줘요. 내신만 딱 빡세게 준비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아이가 공대나 의대나 이쪽으로 갈 거면은 이 원과정들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과학에서 정말 좀 심화된 문제들까지도 다룹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능 출제 과목이 아니어서 뭐 대충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통합과학과 이 원과정이 별개의 과목이 아닌 거예요. 단원 자체는 조금 별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통합과학을 제대로 공부해본 아이들이 이 원과정 들어갔을 때도 뭔가 좀 깨우침이 좀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생들이 2학년에 올라가면은 물화생지 1을 배우는데, 과중학교는 이 물화생지를 다 배웁니다. 내과정을 다 배우고, 내과목을 다 배우고,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이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하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문이과가 융합이 되잖아요. 경계가 없어져가지고, 과탐 2개에 사탐 1, 또는 사탐 2개에 과탐 1, 이렇게 선택하는 학생들도 더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세일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 문과 쪽 사탐 선택
선택하는 아이들도 과탐 하나 선택했을 때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으면은 꼭 선택하는 게 생명과학을 선택하려고 해요. 어머님께서 이제 보실 때도 제일 난만해 보이죠. 물리, 어려워. 화학 무슨 소리지? 지구과학은 좀 지루하고 그냥 생명 외우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과 그 성향의 학생들, 과목 선택하는 학생들한테 이 생명과학이 꿀이에요. 네. 그래서 선택하는 학생들도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게 들리기 잘나요. 그래서 밑에서 이제 좀 받쳐주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2학년 아이들 수업하는 아이들 중에 사탐 2개랑 생명과학 듣는 학생이 있어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욕심이 있는 거죠. 내신을 잘 받으려고 욕심이 있는 아이. 네, 꼼꼼하게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리원인데요. 1단원이 역학이 나오는데 뭐니 해서 물리의 꽃은 역학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킬러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언제 시험 보냐? 1학기 중간고사. 그러니까 2학년 올라가면 바로 시험이에요. 1학기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통 고1 여름방학이나 늦어도 겨울방학에는 심화가 들어가요. 그래야지 1등급을 이건 좀 애매하긴 한데 100점을 무조건 목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등급 인원이 물리 같은 경우는 각 학교별로 약간 차이는 있긴 하지만은 많으면 6명. 네, 일반적인 학교, 웬만한 학교는 3명, 4명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전교 4등인데 2등급, 그러니까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1단원 1학기 중간고사가 이제 킬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조건 고득점을 받아놓으면은 기말 때 약간 실수해도 좀 여유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물리 좀 빨리 들어가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화학은 킬러 단원이 2개 단원이 있어요. 2학년 1학기 중단, 2학기 기말. 그래서 여기 2개가 킬러기 때문에 조금 나눠져 있어서 기회가 2학기 때도 한 번 더 있는 셈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은 다들 유전에서 그냥 다 킬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유전은 모두가 다 어려워요. 모두가 다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자기가 좀 막힌다 이게 아니라 나만 막히는 게 아니라 다 막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내가 제일 잘해야 되는 부분은 요 근육의 수축과 흥분의 인도들이에요. 여기는 아이들이 좀 가볍게 생각하고 들어오는 아이들이 좀 많아서 내가 여기에서 점수를 좀 뽑아내면은 성적에서 등급에서 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내용은 굉장히 쉬워요. 공부하기 정말 쉽습니다. 지구과학이 탐구의 꽃이에요. 너무 쉬워요. 근데 수능 등급이나 이제 이런 걸 보면은 등급 컷이 제일 낮습니다. 제일 쉬운데 제일 낮아요. 원래 쉬우면 높아야 되는데 제일 낮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제 학생들이 하나같이 다 똑같이 얘기해요. 졸업생들. 지구과학은 있는 사람을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틀려놓고 왜 틀렸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야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으면 수능 같은 경우는 30분이거든요. 20문제. 다 풀었는데 10분 이상 15분이 남는데요. 그럼 야 검토를 하지 그랬어. 선생님 검토가 안 돼. 왜? 자기가 한 번 처음에 풀 때 이게 맞았다라고 이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고 풀었기 때문에 2번, 3번 풀어도 똑같은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꿀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대 준비하는 아이들은 거의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을 선택을 해서 의대를 지원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이제 과목이 이렇게 흘러가고 3학년이 되면은 추가로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그 절대평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ABCD로 바뀌는데 많이 주는 학교는 A 등급을 30%까지도 줍니다. 네, 그러면 이런 학교에서 자기가 B를 받았다. 그러면 망가지는 거예요. A가 30%이기 때문에 B를 받으면은 거의 한 4, 5등급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등급 행사는. 근데 어떤 학교 작년에 이제 성공부가 그랬는데 A를 3%를 줬어요. 네. 그러면 이제 B를 받은 애가 4%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를 받아도 그런 학교는 B를 받아도 조금 괜찮아요. 그러니까 ABCD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학생을 막 괴롭히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고3 아이들 화초, 생초 이렇게 내신 대비를 해주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팽팽 놀다가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그 다음 주 시험이잖아요. 다다음 주 시험이잖아요.
저를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바짝 공부하면 A가 나옵니다. 저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신대만 바짝 해도 A는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물리투는 서울대 공학계열에서는 제가 이제 필수 이수 과목이라고 적었는데 내신이에요. 수능이 아니라 그 권장 과목이에요. 좀 중요한 권장 과목. 근데 그게 결국은 필수를 해라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서울대 공학계열이나 이쪽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내신에서 물리투를 들어주는 게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파투센트 지투는 수능선생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3학년 그거는 2학년 겨울방학 때 3학년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 때 문의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파투센트를 내신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제가 다 말립니다. 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수능 준비하세요. 대신에 3학년 개학하고 나면은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어요. 그것만으로도 커버가 다 됩니다. 대신에 학교 수업을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아이들이 듣지를 않죠. 그 시험 때를 저를 괴롭히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뭐 겨울방학 때 이거 준비를 한다 이건 완전 시간 낭비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교에서 과학이 굉장히 어머님들께서 고민 나중에는 2학년, 1학년까지는 고민해요. 2학년 올라가면은 2학년 2학기가 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성적이 안 나옵니다. 노력을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재수생 비율도 그래요. 강남대성 같은 경우는 재수생 비율의 거의 한 45% 이상이 수학은 1등급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재수를 왜 하냐? 탐구가 3, 4등급. 수학이 1인데 탐구가 3이면 못 가요. 네. 자기가 원하는 그 상위권 대학들을 갈 수가 없어요. 아깝잖아요. 이거 가지고 중대 가기가 너무 아깝죠. 네. 그래서 아이들 다 재수를 하는데 결국은 상위권 아이들한테서 변별력을 갖추는 거는 이제 탐구 과목인데 이거를 3학년 때 바짝 해가지고 점수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그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하는 습관이에요. 선행을 아무리 많이 뽑아놔도 아이들이 공부하는 습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냥 공부하라고 앉아있으면은 저희가 방학 때 이제 여기서 탱투탱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습하는 걸 보면 제가 좋아서 다 관리를 해요. 다 이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뭐 보고 있는지 무슨 문제지 풀고 있는지 제가 다 보는데 보면은 대부분 80% 이상 되는 학생들이 다 문제집을 풀고 있어요. 뭐 풀어야 되죠. 풀기는 해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실력이 상승되는 그 과정을 본인이 내용을 정리를 했을 때 본인만의 스타일로 정리를 했을 때 그래야지 자기가 문제를 풀 때 요런 문제 풀 때는 나는 이렇게 본인만의 루틴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고3 때 바짝 해가지고 생기느냐? 절대 안 생깁니다. 그거는 1학년 때부터 이렇게 빌드업을 해와야 돼요. 본인이 노트 정리를 시켜도 아이들이 안 해본 아이들은 못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선배들 노트 정리한 거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처음부터 시작할 때는 뭐 개판이죠. 근데 계속 실수를 거듭해 봐야 돼요. 계속 경험을 해서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가 생겨야지 고3 때 바짝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생기지 않으면은 고3 때 자기가 투자한 시간 대비 성적이 올라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그거를 갖추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이들 대다수가 그래요. 수업을 들을 때 열심히 들어요. 제가 수업을 좀 재밌게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막 웃으면서 재밌게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메모하는 학생이 있고 그냥 듣고 앉아있는 학생이 있어요. 야, 너는 왜 필기를 안 하니? 그러면 선생님 집에 가서 한번 보려고 볼까요? 안 봐요. 나중에 내가 한번 정리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그 성적이 안 나오는 아이들한테는 3학년 아이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왜 점수가 오르다가 내 정체기가 와요? 왜 안 오를까요? 그러면 네가 공부하는 방법을 1학년 때 2학년 때랑 비교를 해봐. 변한 게 있냐? 아니요.
근데 왜 오류를 받아요? 1학년, 2학년 때랑 똑같은데 왜 3학년 때는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성적이 올 거라고 기대하지? 이거 잘못돼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식이 본인만의 노하우가 없으면 정체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더라도 루틴이 있어야 돼요. 저희가 수능이라는 거는 내지는 조금 다르지만은 수능이라는 거는 진짜 머리털 하고 난생 처음 보는 문제들이 중킬러 킬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내신 때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왕창 풀어봐가지고 그걸 내신 때는 풀어낼 수가 있는데 수능에서 그게 안 되는 거죠. 처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내가 풀 수 있는 나만의 어떤 루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단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은 없다. 알 것 같다. 선생님 된 것 같아요. 안 된다.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말. 마침표를 찍어라. 선생님 이거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는 이거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침표를 찍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거 1학년 때 벌어들이지 않으면은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과목수 늘어나죠. 난이도 깊어지죠. 시간 자체가 안 나오죠. 그래서 1학년 때 이거를 습관을 들여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강조하는 거는 남이 정리한 노트 필요 없다.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그 다음에 인강 선생님들이 그 나눠주는 서포트들이 있어요. 정리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그거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 필요 없어요. 본인이 정리하지 않으면은 그냥 또 다른 참고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 제자들, 서울대, 뭐 의대로 이렇게 들어간 아이들, 노트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은, 와, 선생님, 서브노트보다 훨씬 좋아요. 저 이거 복사해주세요. 안 줍니다. 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본인이 정리하지 않으면은 그 느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 노트를 보는 순간, 아, 내가 이거 정리할 때, 아, 그래, 이랬었지? 라고 그 느낌이 살아나는데 그 느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정리해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정리하는 그 버릇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은, 요게 이제 그 재작년에 서울대 약대 정시를 푸는 아이예요. 그 아이가 2학년 때 그 정리한 노트를 제가 이제 여기다 넣은 건데, 기가 막히죠? 이거 수업 시간에 이렇게 정리했을까요? 아니에요. 집에 가서 정리를 한 거예요. 본인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아, 이거 이랬었지. 그러면은 뭐가 생기느냐? 정리를 하다 보면은,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뭔 내용이지? 까먹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들었지만, 정리하다 보면 기억이 나요. 그럼 걔는, 그 녀석은 저한테 갖고 와가지고, 물어봐요. 선생님, 이때 이거 왜 설명하셨죠? 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제 제가 또 얘기를 해주면은, 노트 되게 두꺼워요. 그 시간에 한 장만 가져오는데, 거기에 또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리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만의 루틴이 생긴 거죠. 우리 놀랍게도 이 아이는요, 신선도. 안 놀라시네요. 네, 남학생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가 총 4권이 있는데, 아이들께 4권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학생과 하나밖에 없어요. 다 남학생. 그러니까 남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들 가지시는 분들 할 수 있습니다. 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정리를 해야지 나중에 봤을 때, 아, 그 느낌, 그때 내가 정리했을 때 그 느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말고, 이제 그 서울대 이제 그 생공 들어갔던 아이는 이제 어떻게 기억력이 기가 막히거든요, 이 아이는요. 그 녀석은 제가 기출문제를 나눠주면은 그 기출문제를 보고, 선생님 이거 몇 년도 몇 월 기출이죠? 이게 나와요. 기가 막히죠. 기억력이 어마어마해요. 야, 너 이런 걸 어떻게 기억을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기억을 할 때 사진처럼 기억을 한대. 그 장면을.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했던 그 장면. 그런 것들을 그 머릿속에서 어떤 내용을 텍스트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노트. 이게 그냥 장면처럼 보여서, 아,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었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지. 네, 어느 날 갑자기 평화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 제가 강조하는 것들입니다. 과학이라고 해가지고, 특히 생명 지구학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때려 넣어가지고 암기로 공부했던 거는 저희 세대. 암기가 끝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거를 바탕으로 문제는 다 추론이에요. 추론 문제는 다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지식이 없으면 추론 자체가 안 됩니다. 좀 네, 이렇게 한숨을 쉬시는 분들 계시는데 한숨 쉬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 4학년 겨울방학, 고등학교 올라가서 겨울방학 있고 고등학교 1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정말 그 허접해도 아이들이 정리한 게, 그리고 처음에 제가 시키면은 특히 남학생들은 다 숙제로 받아들여요. 안 해오면 혼나는 숙제로 받아들여요. 근데 그렇게 될지언정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이런 내용은 굳이 할 필요 없는데, 그리고 이건 좀 필요한 것 같아, 이런 게 본인들의 노하우가 생겨요. 제가 하는 방법 자체는 일일이 지도하지 않습니다. 동료만 합니다. 왜? 제 방법하고 아이들 방법하고는 단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면은 아이들은 또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솔직히 이제 화학이나 물리는 좀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거는 제가 또 아이들한테 다른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정리하는 것보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 통합과학이든 원과정이든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 그럼 에이지 코스로 6년 남게 그래서 빨리 끝냅니다. 저는 어머님께서 지금은 이제 그러신 분들이 많이 없으신데, 예전에 제가 이제 강사 초창기 때만 해도 아이가 한 번 배웠으면은 어머님들 머릿속에는 우리 아이는 한 번 뛴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 오시는 어머님들 보시면은 대부분이 우리 아이는 한 바퀴 돌았어요. 어머니 언제 했나, 끝난 지가 언제나요? 라고 이제 여쭤보면은 언제 끝냈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머니 그러면 아마 아이가 머릿속에 들게 없을 건데요. 저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데,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방학 때, 그때는 이제 어떤 게 유행이었냐면은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꾸준히 하고, 과학이나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방학 때 특강으로 끝내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모든 학원들이 다 방학 특강으로 아이를 때려버려요. 그래서 특강 때 그냥 막 몰입해가지고 딱 하는데, 저는 그때도 그렇게 특강식으로 수업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끝내봐야 아이들 머릿속은 아니고 어머님들 머릿속하고 제 머릿속으로만 끝낸 거지, 아이들은 그냥 쭉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이 중요한데 좀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야 돼서 저희가 이렇게 난이도 별로 입는 단계, 베이직, 그 다음에 챌린지, 그 다음에 어드밴스인데, 챌린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내신 심화부터 수능 심화까지 다 다뤄집니다. 이때 거의 대부분 실력이 완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극상위권 아이들 일부만 어드밴스 코스로 진행이 되는 거고, 대다수의 아이들은 챌린지 코스에서 그냥 고선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는 선생님 우리 아이 챌린지 수업한 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언제 어드밴스를 하나요? 안 갈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갈 수도 있는 거죠. 의대를 지원하는 어떤 그 정도 성향이 되는 아이들은 제가 어드밴스까지 갑니다. 여태까지 그랬던 아이들이 많지는 않아요. 교재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그 다음에 어머니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나 인근하고 있는 출제 경향인데, 군포는 솔직히 이제 좀 여기에서 비주를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고 이제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빈칸 채우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게 좀 많이 출제되는 편이에요. 군고 과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본 개념에서, 그러니까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꼼꼼히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이제 그런 것들이 채워지고, 그다음 두루뭉실하게 이건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내용들만 알고 있으면은 그런 디테일한 내용 빈칸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막 고민을 하다가 기억이라고 썼는데 틀리죠. 그럼 아이들은 뭐라고 인식이 되느냐? 선생님 실수했어요.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럼 그게 절대 실수가 아닌데. 그 다음에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많이 진학을 하죠. 이제 국어 선택을 많이 하죠. 그래서 평균이 좀 높게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개념보다는 그걸 응용하는 그런 문장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부분고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순간이 있잖아요.
집이 가까워서 부분고를 선택하는 경우면 괜찮은데 집이 멀어요. 집이 먼데 막 박달동이에요. 집이 먼데 부분고를 선택을 했어요. 괜찮아요. 근데 과중을 안 선택해요. 그럼 부분고를 가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집 가까운 데 가면 충무고 이런 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부분고를 선택을 했으면은 집 가까워서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면은 과중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멘트예요. 부분고에서는. 왜냐면은 공부하는 과목이 많아지고 잘하는 아이들이 많으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런 의욕이 생겨요. 그러니까 신성모가 제가 처음에 학원가에 왔을 때가 2007년인데 그때 이후에 이제 신성모가 막 뜨기 시작했는데 그 신성모가 떴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신이 어려워. 말도 못하게 이 인근 지역에서 과학은 신성모가 가장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리고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잘하는 아이들이 무리에 섞여가지고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제 과중이거든요. 부분고 같은 경우도 과중반을 빼려면 지금 2학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과중반이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은 한 3반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과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빼고 나머지 반은 공부 자체를 안 하는 아이들. 그래서 팽팽 놀아요. 근데 집도 멀어. 근데 과중도 아니에요. 그럼 아이들 분위기도 안 좋아요.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부분고로 선택을 하셨으면은 아이하고 잘 논의를 하셔서 과중적으로 가시는 게 그 다음에 신성고를 예전에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무조건 신성고 남학생 무조건 신성고. 지금은 조금 달라요. 지금은 인덕원이나 뭐 관양이나 이쪽으로 좀 가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내신이 중요하게 이제 있기 때문에 신성고에서 이제 잘하는 절대적으로 이제 잘하는 극상위권 아이들이 예전만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신성고를 작년 기준 특목고랑 이런 거 자사고 다 포함해서 고등학교 서열을 매겼어요. 이 고등학교 서열은 서울대 입학생 기준으로 매긴 거예요. 신성고가 48위를 했어요. 작년 기준.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외고라든지 자사고 이런 거 다 빼면은 10위권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신성고는 그래도 신성고. 신성고의 특징이 있죠. 수행은 굉장히 쉽게 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물수행이라고 해요. 아이들께서 아이들을 수행으로 괴롭히는 게 아니라 지필고사로 그냥 다 걸러내겠다. 그 말은 지필고사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과학 선생님 중에서 이제 한 분 계신데 그 선생님께서 보기를 기가 막히게 했어요. 정말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저한테 그래요. 시험 끝나고 와가지고 틀려갖고 갖고 와서 선생님 이게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시험 볼 때 제가 미쳤었나 봐요. 잔상이 보였어요. 이래요. 근데 선생님이 정말 아이들이 문장을 그냥 한 번에 그냥 딱 한눈에 딱 보면은 그 문장이 맞는 것처럼 보이게끔 정말 기가 막히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딱 보면 그냥 맞네 하고 체크하고 넘어가면은 틀려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신혼부 아이들 내신 때 뭘 했냐면은 문장을 쫙 적어놓고 거기에다가 오타를 막 집어넣었어요. 일부러 오타를 막 집어넣었어요. 야, 여기서 오타 다 찾아줘. 애들 못 찾아. 제가 한 40개 못 찾아요. 그 중에 많이 찾으면 30개 정도. 못 찾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관성이라고 하죠. 관성적으로 읽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때 제가 넣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원래는 이제 재능 기구인데 기능 재구라고 써놔요. 애들 그거 그냥 그대로 읽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이제 그런 것까지 했겠어요. 좀 과학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그 선생님께서 굉장히 좀 기가 막히게 출제를 하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기출 유형이 매년 비슷합니다. 신성고는 내신 시험지를 팔아요. 아이들한테 2,000원인가 3,000원에 팔아요. 작년부터 기출부터. 네, 학교에서 파는 거예요. 네, 매년 팝니다. 근데 과학 같은 경우는 킬러 문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 킬러가 어느 정도 난이도냐면은 아이들이 그 시험지를 사가지고 풀잖아요. 스스로 못 풉니다.
정도의 난이도를 그냥 자신 있으신 거예요. 작년과 똑같이 내도 니들 트레이드로 풀고 그 트레이드 많을걸? 뭐 이런 거예요. 난이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네, 안양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면은 여학생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학을 추천드립니다. 남학생들은 남부를 추천드립니다. 여학생들은 공학을 용신은 어머니께서 지금 문제 세셨는데 네, 공학을 가게 되면은 남자애들이 좀 까마지고 수행 망가지고요. 네, 많이 망가지는 편이에요. 여학생들은 꼼꼼하게 챙기는데 남학생들은 챙긴다고 해도 물론 그 사이드 아이들은 챙겨요. 그래서 전교 1등이 남학생인 경우도 많아요. 공학에서. 근데 상위권 아이들 비율을 보면은 여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여고로 가게 되면은 이게 좀 많이 달라집니다. 여학생들끼리 경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이권 아이들 중에서. 하지만 이제 안양여고 같은 경우는 네, 문제가 이렇게 좀 편리하게 나오는 스타일이라서 100점 받기는 좀 수월해요. 근데 좀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좀 많은 편이죠. 그 다음에 양명고. 예전에는 이제 양명고가 굉장히 이제 그 엘리트 학교였는데 지금은 너무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네, 난이도가 높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가 거의 1-1에서 거의 80% 이상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은 선생님들이 진도를 안 나가잖아요. 네. 진도를 빡세게 안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양명고 위상 굉장히 높았지만은 지금은 시험 문제도 쉽고 그 다음에 진도도 그렇게 빡세게 나가시지 않는 편이어가지고 네, 양명고 아이들이 많이 망가지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평촌고도 마찬가지. 1-1 진도 많이 안 나갔어요. 근데 평촌고는 이제 그 선생님 사립이 아니어서 아니 국립이 네, 선생님들이 이제 바뀌셔가지고 요 출제 기조가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빡센 선생님 오시면은 네, 여기도 바뀌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적어놓긴 했지만은 크게 의미 안 두셔도 괜찮은 것 같고요. 평촌고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집값과 빼고. 평촌고의 가장 큰 장점은 인원수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등급당 인원수가 많아요. 그래서 잘하는 학생들도 더 있습니다. 욕심 있는 학생들. 그리고 지금 그 화학 선생님이 아직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내년에는 다른 학교로 이제 전근 가시거나 하실 텐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화학을 너무 어렵게 내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평촌고 아이들이 학원가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내신이 어려우면 아이들이 공부를 지금 그러니까 내년에는 아마 전근 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무서운도도 이제 학교 중에 하나인데 무서운도 이제 사립이잖아요. 여기가 제가 볼 때 그 화학 선생님이 아마 그 과학 부장 독점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화학생명 부담수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난이도도 굉장히 이제 그 높다라기보다는 생소한 난이도의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한 2000년대 후반, 2008년, 9년대 유행했던 문제, 지금은 사라진 문제 그런 문제들이 시험 문제에 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 문제들도 조금 다뤄봐야 돼요. 그리고 정의와 개념 정리가 철저하게 돼야지 무서운 문제는 볼 수가 있고 여기도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많이 낚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얼렁설렁 공부하면 안 됩니다. 정말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지 1등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배경고. 배경고는 제가 정말 과학 선생님들은요. 배경고 과학 선생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생님인데 이별 수도 없어요. 얼굴도 몰라, 이름도 몰라. 근데 진도 나가시는 것만 보면은 굉장히 퍼펙트 하십니다. 진도 나가시는 거. 정말 4분의 1씩 나눠가지고 딱딱딱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요 학교 부교재랑 과학은 부교재를 선생님들이 따로 만들어서 주시는데 요게 매년 순서가 바뀌어요. 부교재의 단원 순서가. 그래서
어떨 때는 다른 학교랑 똑같이 가는데 진도가 어떨 때는 완전히 달라지고 이게 이제 매년 이제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교재를 봤을 때 순서가 좀 뒤바뀐다 싶으면은 배경고 아이들은 따로 빼야 돼요. 같이 수업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교재 문제를 보면은 난이도가 좀 높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30문제 이상입니다. 아이들이 50분 내에 풀기가 빡세요. 그래서 아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못 풀고 넘어가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제가 타임어택이라고 하죠. 그런 훈련도 시켜야 합니다. 1%. 그 다음에 반향고, 난이도 최고. 하지만 방침은 큽니다. 왜냐하면 위에 5명 정도는 퍼펙트한 아이들이에요. 자, 여기를 뚫고 들어가려면은 저도 그 아이 본인도 퍼펙트해져야지 등급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단양고 아이들이 대부분 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좀 어려운 문제 다루잖아요, 계신데 그러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아니 저희 단양고잖아요. 이래요. 그래서 물론 통합과학은 이제 그게 먹히는데 원가는 들어가면은 수능 볼 거기 때문에 빡세게 공부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범위도 가장 적고, 그 다음에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기보다는 좀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헷갈리는 문제들이 출제가 관심을 그 다음에 배분고, 여기는 이제 과학 검정 학교지만 난이도는 평이하다라고 적었지만은 이건 배분고의 자존심을 위해서 제가 평이하다고 적었어요. 많이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수준도 많이 낮아요. 근데 인원수가 과중이지만 인원수가 적어요. 그래서 등급당 인원수가 한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괜찮아요. 목표는 무조건 괜찮아요. 그 다음에 동항고, 가장 핫한 학교 중에 하나죠. 여기가 이제 배경도 좀 공부 잘하는 좀 빡세요. 부은도 가지고 힘들어요. 평청도 길 건너야 돼요. 동항고를 이제 많이 선택을 해요. 근데 아마 원장님께서 설명하셨을 거예요. 동항고 수학 시험 어렵다라고 설명을 과학도 말씀하셨죠. 지금 계속 난이도는 올라가는 추세고, 교장 선생님이 바뀌셨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이과 쪽 아이들을 키워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학생 난이도는.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그 다음에 상위권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제 몰리다 보니까는 등급받기가 예전만큼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난이도는 평이한 난이도 약간 위로 올라갔지만 평균, 학년 평균이 높게 형성돼요. 그만큼 잘하는 아이들이 대학으로 많이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모, 재밌는 학교예요. 여기 선생님들이 난이도가 정말 춤을 춥니다. 어떨 때는 인근 고등학교에서 재작년 2학년 화학 내신이 인근 고등학교에서 제일 어려웠어요. 신성고 아이들도 그 문제를 풀리면은 100점이 안 나왔어요. 그 정도로 되게 어려울 때도 있었고, 근데 또 말도 못하게 쉬워질 때도 있었고, 난이도가 많이 춤을 추는 학교인데, 근데 문항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개점이 커서 한두 문제 실수로 틀려버리면은 점수가 낮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 중간고사에서는 만점자가 20명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거죠. 생각보다 1학년 때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 추에서 갈려요. 그래서 이제 내신밖에 하디슈, 스쿨, 탑3, 동안고, 인덕원, 반영이죠. 여기를 실제로 제 제자들도 많이 갔어요.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인덕원 가고, 반영고 가고, 동안고 갔어요.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분명히 부은고 가도, 배경고 가도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아이인데, 여기 갔어요. 그래서 내신 관리의 중요성 때문에 자기는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어차피 내가 어디 가도 노력은 할 건데, 기왕이면은 내가 노력했을 때 빛나는 곳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많이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극상위권 학생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러니까 극상위권 아이들 말고 그 밑에 차상위권 아이들이
내신 상위권 자기가 가면 내가 가면은 그래도 1등급은 하지 않겠어? 라고 가지만 일단 시험 끝나고 나면은 등수 받아보면은 당황하기 시작해요. 이거 아니야. 그럼 그때부터 하는 말이 뭐냐? 꼭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선생님, 알고 보니까 저희 학년에 영재고 붙었는데 은혜 가려고 은혜가 있대요. 근데 그 얘기는 제가 고등학교 지원하기 전에 이미 다 얘기를 해줘요. 부분고에도 있고요. 인너건고에도 있고요. 과장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내신 때문에 이런 학교 선택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빡세게 공부하지 않으면은 1등급은 무건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심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야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학교들 설명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대비 이건 제가 좀 강조 드리고 싶은 건데 개념 정리는 뭐 어느 학원에 똑같죠. 저희 학원의 장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통합과학은 디테일이다. 그래서 정규 수업 외에 저희가 보충으로 아이들을 불러요. 근데 그게 보충이 아니라 정규 수업처럼 시간을 다 픽스를 시킵니다. 너는 언제 와, 너는 언제 와, 너는 언제 와. 그러니까 와도 돼도 안 와도 그만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와야 돼요. 그래서 확인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학습 때 오면은 개념 문제, 빈칸 넣기 이런 거 쭉 시키고요. 그리고 백지 테스트 시킵니다. 이게 개념 확인하는데 하나입니다. 백지 테스트가 뭐냐? 시험지에 문제 하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하시면 돼요. 그럼 아이들이 배운 거 쫙 씁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검사 받고 선생님이 구두 테스트를 해요. 이거 썼는데 이거 이게 어느 학원이나 다 이렇게 내신들이 한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학원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학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냐면은 내신이 망가져서 오는 애들이 2학기 때 어마어마해요. 다 다른 학원 다니다가 망가져서 옵니다. 그 망가져서 오는 이유는 친구는 여기 다니는데 내신이 분명히 1학기 때 나보다 못했는데 내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신 때. 그래서 요겁니다. 백지 테스트. 이름을 가르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문제도 없죠. 시험지 7, 8다 적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아이들이 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아이에 맞춰서 제가 7, 8, 넌 이거 7, 8다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꼼꼼하게 정리를 하고 저는 검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인데요. 이게 신정보입니다. 매년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매년 똑같은 문제. 약간 이제 좀 경락을 시킨 건데 사실은 이게 이제 생명과학에 있는 문제인데 고3 때 배우는 생초에 있는 문제예요. 생초에서도 킬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통합과학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성고에서는 기출문제집을 파는데 아이들이 풀어도 안 되는 이유가 아이들이 스스로 못 푸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물리학 원 내용이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내신대를 교재로 많이 풀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물리학 내용인데 시험 문제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적중사례 이런 거들. 적중사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학원이나 아니 시험 때 거의 500 문제를 풀리는데 거기에 안 걸릴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들을 어떻게 꼼꼼하게 피드백을 해주는 이거거든요. 보면은 문제들이 거의 다 개정 소리합니다. 그다음에 요건 이제 그 우성부 문제였는데 요거 삼촌 보고 요거 이제 우성부에서 제가 따왔는데 요 문제가 한 2000년 후반 요때 유행했던 문제예요. 지금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문제집에서 사라졌어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계속 손을 꼭 이렇게 해서 그 내신 대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희 학원 소개를 드리면은 과정별 부재 제가 가장 기초적인 베이직에서는 물리는 완자 물리학 비상식 나온 거 조금하게 정리해 드리고요. 화학은 제가 만든 자체 교재를 씁니다. 이거는 제가 아이들 처음 배우는 아이들한테 맞게끔 어려운 내용 빼고 숙제 문항수 줄이고 그래서 가볍게
가볍게 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챌린지로 넘어가면은 물리학은 기출픽이라는 내신 전용 문제집이 있어요. 그거 그다음에 그거는 이투시에서 나온 거 그거 쓰고, 그리고 어드밴스드로 넘어가면은 풀스록 그 자이스토리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풀스록을 추천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이제 저한테 선생님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어차피 똑같아요. 수능 기출 문제를 다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자이스토리나 마라톤이나 풀스록이나 다 똑같은데 풀스록은 오늘 오면서 저하고 비슷한 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풀스록 같은 경우는 똑같은 유형들이 몰려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약한 문제 유형을 딱 만났으면 계속 그 문제만 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풀다 숙제하다가 저한테 가서 정신병을 들어가고 근데 그게 내신 때는 좋습니다. 고3들은 안 돼요. 고3에는 제가 풀스록을 안 써요. 고3들한테는 그게 안 되고 내신 때는 됐습니다.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교재 중에서 난이도 많이 높은 것들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짧게 한 걸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은 베이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물리나 화학처럼 여러 번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언제 하면 되느냐? 시작은 고1 겨울 그때 시작하면 크게 문제 없이 진행됩니다. 지구과학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과학은 완전 쓰고 있습니다. 시중문제 쓰고 있고요. 시중문제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반들 커리큘럼 잠깐 말씀드리면 금요일에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은 8월 말에 O2 화학원이 끝나고 그런데 선생님이 O2가 괜찮겠다라고 해가지고 O2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 물리로 넘어갑니다. 물리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중3인데 통합과학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아이들이죠. 그래서 11월 말까지 통합과학이 끝나고 12월부터 이제 물리과학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3 과학하고 있는 아이들 이 두 반이 있는데 이 두 반은 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8월 초에서 8월 중순경에 중3 2학기 과정이 다 끝나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내신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통합과학을 이어서 들어가실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개강되어 있는 반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반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게 저희 표준 커리큘럼입니다. 지금 7월에 통합과학을 시작을 하시면은 9월경에 중3 내신 대비를 한번 텀이 있고요. 그래서 통합과학을 11월 말까지 주요 단원, 전부 다는 못 끝내요. 내용이 반대해서. 그래서 필요하고 어려운 내용들만 발췌를 해서 주요 단원에서 11월 말에 끝내고 12월부터 3월까지는 원과정을 선행을 들어갑니다. 이 원과정 선행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저희 학원 그 설명회의 하이라이트가 입시를 해주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저희 시장님이 그 학교별로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문학이 2학년 원과정이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통합과정부터는 내신 대비를 저희가 좀 길게 삽니다. 꼼꼼하게 가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그 중에는 내신 대비가 꼼꼼하게 필요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혼자 잘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또 별도로 진행을 하고 현재 지금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3 통합과학 시작반은 화요일 5시 10분, 7시 40분, 금요일 5시 10분, 7시 40분 4개 반이 있고 그 다음에 주말 개강반은 저희 데스크 선생님한테 별도로 예약을 해주시면은 왜냐면 지금 현재 선생님이 스케줄이 꽉 차 있어가지고 반을 좀 조정을 한 다음에 시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3 화학 시작반이 있습니다. 통합과까지는 우리 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굳게 믿으시는 분이 저는 솔직히 이제 좀 봤는데 그래서 지금 화학은 근데 그게 있어요. 중학생인데 정리 잘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노트 정리 잘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통합과학 넘어가요. 아까 제가 노트 보여드렸잖아요. 그 정도로 정리하는 아이들은 통합과학 넘어가요. 얘네들은 노력을 하는 아이들. 지금 현재 1학년, 저희 1학년 아이들 중에서 극상 유권 아이들, 전교에서 10등 안에 드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전부 다 그렇게 진행했던 아이들. 통합과학 뛰어넘고 내신 때가 들어가요. 그래서 화학원은 목요일, 금요일, 일요일 3개 반이 있고요. 일요일은
2시간이고요. 나머지는 2시간 20분. 일요일만 선생님 스케줄상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3 물리원은 월화, 토, 일 이렇게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우리 그 어느 학원이나 뭐 우리 학원 뭐 열심히 한다. 뭐 다 똑같아요. 그리고 커리큘럼 굳이 그렇게 막 여기 커리큘럼 이상해 이거 보실 필요도 없어요. 다 똑같고 비슷해요. 그리고 저희도 고심을 해서 짜는 커리큘럼이 있고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다 대동소이 할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학생들한테 얼마만큼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아직 중학생이잖아요.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습관이에요. 이 공부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지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가 생기고 그리고 계속 실패를 해야 돼요. 노트 정리는 뭐든 계속 하다가 귀찮아. 그래도 계속 그래야지 아이가 본인만의 노하우가 생겨서 노트 정리도 깔끔하게 진행돼요. 개념 정리. 그래서 일단은 포커스는 저는 아이들한테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게 되어 있는 학생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그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학원 커리큘럼 쫓아가시면 됩니다. 네, 뭐 궁금하신 거는 끝나고 제가 얘기하고 있을 때 질문하시면 되고요. 저희 학원의 하이라이트